코메리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4년이 시작되느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코로나 사태라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한 변수를 업고 대망을 이루고 마느냐 하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오늘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판가름이 아니라 윤곽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한 우편투표의 개표에 며칠이 걸리고 그로 인한 대선의 향방이 얽히고 설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른 폭동이나 무장 봉기를 대비해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미국민들의 혼돈을 반영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개표 결과에서 앞설 경우 우편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장투표,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투표를 선호하는데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에서 현장투표 개표만으로 승리를 판단할 경우 후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단순 표집계로는 바이든이 승리하겠죠.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텃밭이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우리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뉴스톡톡이 분석한 이번 대선 결과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경합주 중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 범위로 현장 투표를 승리해 3일 밤 중 승리 선언을 한다는 결과입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보이는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에서의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트럼프가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경우 우편투표 결과 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대선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연말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승으로 최종 정리가 될 것이 유력합니다. 우편투표를 앞선해 바이든의 승리가 선언되더라도 트럼프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각종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을 종합한 것으로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한 선거인단 제도의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바이든의 승리입니다.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이 점치는 결과인데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 등 러스트벨트 대부분을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조사대로 가져가는 방정식의 결과입니다. 이럴 경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부 도시에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민들이나 세계인 모두 이런 싱거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치 않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본 것 같이 너무 자주 되풀이된 여론조사의 부정확성과 트럼프의 숨은 지지층에 대한 본능적인 의구심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too close to call, 무승부입니다.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고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도 대선을 기억하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선거인단 271명, 엘고 후보가 267명을 확보했던 선거입니다. 이때 나온 유행어가 too close to call, 너무 비슷해 알 수 없다는 구어입니다. 이때도 플로리다주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개표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0.05%, 불과 1784표 차이로 부시 대통령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 후보가 승복을 했다가 승복을 철회 한 달 넘는 재검표를 통해 승부가 났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재검표 도중에서도 1784표였던 표차가 537표 차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수작업 재검표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이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우편투표가 논란의 핵심이 될 듯한데요. 이럴 경우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가 연말 아니면 내년에 판가름 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스톡톡이 보도했던 바와 같이 펜실베니아의 승자가 이번 대선의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모두 마지막 날 유세를 펜실베니아에서 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분수령인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를 비롯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는 현재 지지율 조사에서 1% 안팎의 차이를 보이는 초접전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싹쓸이했던 이 5개 주를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중 두세 곳, 특히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중 한 곳이라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했던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렸습니다. 마지막 그의 유세에서는 3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리는 대흥행이 펼쳐졌는데요. 유세만을 보면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장담이 이해될 만도 합니다. 바이든은 인종차별 철폐, 코로나 책임론을 중심으로 펜실베니아의 진보층과 유색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유세 현장에서의 열기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노년층들이 코로나 대응에서 실패한 트럼프를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